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3.59% 조금만 더 올랐으면 앞자리 바뀌는 건데 나이는 앞자리 바뀌는 게 좀 서글프지만 시장은 앞자리 바뀌면 되게 반갑잖아요. 2209냐, 10이냐, 20이냐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예 맨 앞자리 바뀌는 게 가장 베스트죠. 우리가 코스피 2000 느낌과 3000 느낌 되게 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부장님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할까요? 표정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요. 오늘 시장 뭐 너도 나도 할 것이 더 다 올라가지고 그럼요. 그나마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살려는 드릴게 막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느낌이었었는데 일단 시장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는 좀 월요일날 쉬어서 정말 다행이긴 했어요. 월요일날 안 쉬었으면은 월요일 날장 상당히 좀 안 좋았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월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좀 급등해 준 모습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서 이제 대단히 감세. 이제 세계 아니 전체적인 이제 세금 감면 조치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철회하면서 그쵸.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고 최근에 많이 빠진 게 다 이것 때문이었었거든요. 뭐 달러 강세로 가는 부분, 파운드 약세로 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철회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민감 섹터 이제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감산 얘기하면서 좀 오히려 반도체 섹터 전반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미국에서 나왔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PMI도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뭐랄까 우려감을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좀 연준 내 금리 인상 속도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유엔 총재가 좀 각국 중앙은행들한테 금리 좀 그만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얘기를 좀 하기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사실 최근에 좀 크레딧 스위스 또 재무 건전성 그쵸. 리스크 좀 불거지면서 좀 불안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요거는 좀 크레딧 스위스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요 정도 얘기 좀 나오면서 좀 계속 좀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펙 회담 이제 5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하루에 이제 배럴 100만 배럴 이상 좀 추가 감산하는 부분 요거 좀 얘기 나올 것 같다면서 유가가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좀 정유주들이랑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달 중순에 증시안정기금 또 투입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종목으로는 오늘 좀 네이버가 좀 급락한 게 좀 눈에 계속 띄었고요. 말씀하십니다. 네, 음식료 섹터 하락도 좀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자, 이슈를 한 가지씩 좀 보려면 이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이제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엄청 올랐죠. 근데 올라도 사실 배가 고픕니다. 아, 그럼요. 9만 전자에서 진짜 5만 전자에 턱걸이했다가 오늘 5만 5천 원대로 올라섰는데 네.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지수가 항상 위태로울 때 구원투수로 항상 등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한 2,18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보신다라면 사실 경기 민감주이면서 반도체 섹터주들이 하락이 그동안 좀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뭐 제품도 안 팔리고 재고가 막 쌓이다 보니까 재고에 재고가 쌓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가격들 계속 뭐 낸드 가격, 디램 가격 계속 빠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심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종목이 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 정도 감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산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항상 이렇게 증산하듯이 이렇게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목표 부분을 이제 삭제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감산 효과가 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키옥시아라고 하는 업체도 같이 또 감산을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감산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단 공급량이 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공급량이 축소가 되고 이제 재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 소진이 될 시간 이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재고분 같은 경우가 한 십몇 주 정도? 한 10주는 아니다. 한 6주에서 8주 정도의 재고분이 항상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론이나 뭐 그 기타 업체들을 따라서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제 하락은 저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시간만 벌면 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커져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027년에 1.4나노 네, 이제 발표하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오늘 또 코스닥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테스트 업체부터 시작해서 후공정 업체들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많이 급등을 했고요. 또 뭐 오늘은 뭐 칩 자율주행차 관련되어 있는 칩 업체들도 뭐 인텔의 그 자회사죠. 모비라이가 이제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또 효과를 얻으면서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뭐 관련되는 반도체 칩 회사들까지 다 같이 오르면서 오늘은 뭐 반도체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뭐 코스닥에서의 수급도 보면은 탑10 종목 중에서 반도체 주를 사는 수급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들을 다 눌러보면 차트상 더 빠질 때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주가 하락이 워낙에 많아서 근데 또 반도체 쪽에 수급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뭐 올라갈 만한 그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애널리스트들 멘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기사도 그렇고 반등은 했지만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다. 네. 4분기까지 좀 기다려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멘트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제가 반도체 업체들 차트를 봤는데 오늘 다 뭐 15% 오르고 뭐 20% 오르고 심지어 뭐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도 있는데 네. 차트를 보면은 정말 많이 빠졌구나. 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 올랐다고 저희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동안. 이 정도면 바닥이다 싶어서 샀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올라도 이걸 사야 되나? 손이 안 가. 좀 더 보자. 막 이런 느낌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도 팔 수 없고 그다음에 올랐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자금도 없고 되게 뭐 그런 힘든 상황인데 뭐 반도체 섹터주들은 워낙 많이 빠졌고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빈집털이 느낌?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이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거나 엄청나게 추세를 살리거나 네. 이런 쪽으로 좀 선회하기에는 제가 봐도 좀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파한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절대 금액 자체는 이제 과거와 비교하면 한참 적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개인이 오늘 좀 팔았잖아요. 네네. 개인이 삼성전자 좀 팔았습니까? 제 주변에 보면은 좀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제가 삼성전자 수급을 개인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있었나요? 지난 금요일에도 네. 개인만 팔았고요. 오늘은 기관 조금 그리고 개인이 대거 삼성전자. 네. 팔았습니다. 요새 그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 일단 팔아야 된다. 다들 오래 일단 기다려야 된다라는 네, 그래서 그런 팔고 생각이. 튀어야지만 시장이 뭐 2천 정도 내려가면 그때 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하다못해 저희 오늘 제 방에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저희 지점의 막내가 사무실 근처에 있는데 철물점을 갔는데 철물점 아저씨가 한 5억 정도 투자하시는데 본인이 10년 동안 차트 공부만 해가지고 차트인 도사라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직원한테 남자 직원인데 신입사원인데 한 2천은 깨지면 자기 살 거라고. 여기서 한 10%는 더 빠질 거라고. 지수가 2천 깨지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공부하시니까 뭐 본인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항상 기다리는 바닥은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팔려고 하는 시점도 항상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적당히 좀 타협을 해야지만 주식도 좀 뭔가 덜 손해보고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 개인들이 오늘 4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뭐 지난 금요일에도 18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원래 좀 무겁잖아요. 네. 지치잖아요. 들고 있으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팔고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매매도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장이 좀 빠지면 삼성전자가 먼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일단 팔고 보자 하는 그런 매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추세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 삼성전자를 거의 계속 팔자로 보였는데 개인이 판 지난 금요일에는 반대로 180만 주 사고 오늘도 지금 430만 주 넘게 샀잖아요. 네네. 외국인은 어떻게 이거 지금 단타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은 항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냥 지수를 매수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일정 부분 리스크를 줄이고자 할 때 팔고 일정 부분 비워놨던 걸 좀 더 채우고자 할 때 또 이 종목을 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둘 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고 팔매에 있어서는 경기가 좋아지냐 뭐 나빠지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입을 합니다만은 우리 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냐 돈을 더 넣느냐 이거에 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달러 강세이냐 달러 약세이냐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뭐 지난주 뭐 이번 주 살 때 보면 아시겠지만 환율도 급격히 지난주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철문점 거기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선명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 정말 잘 올랐는데 우리에게는 뭐 오늘 반등이 반갑긴 하지만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할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주가가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8% 넘게 빠져서 지금 시총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카카오 바로 위에 있어요. 카카오도 같이 흘러내렸고요. 네, 지금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내렸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바로 17만 5천 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주가가 뭐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바로 매수해서 바로 매도로 중간 중립 없이 그냥 바로 매수해서 매도로 바로 바꿔버렸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지금 뭐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 미국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린 게 요번에 이 포시마크 이거 인수하기 바로 전이었었거든요. 뭐 알고서 내렸는지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리포트 전체적인 내용을 안 읽어봐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이 성장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요 사실 지금 금리 계속 인상 시기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이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리포트 내용을 좀 잘 읽어봤어야 되는데 못 읽어봐서 죄송한데 일단은 지금 이 포시마크를 인수할 때 2.3조를 썼잖아요. 네. 네. 이 부분도 좀 시장에서 조금 비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한 매출이 한 4,7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C2C 마켓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당근 네.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당근에다가 페이스북 같은 게 약간 결합된 느낌의 사이트?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는 당근할 때 뭐 내가 요거를 마우스를 팔 건데 1,000원에 이제 내놓잖아요. 그럼 누가 1,000원에 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시마켓 같은 경우는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이러한 거를 갖고 있는데 나랑 이제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페이스북처럼 이제 연결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약에 골프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골프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럼 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고 있다가 서로의 이제 의사에 의해서 나 요거 사고 싶다라든지 나 이거 너한테 팔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와 당근마켓에 결합된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네이버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북미라든지 뭐 유럽, 중국, 뭐 인도 이런 쪽들 일본까지 해가지고서 다 나중에 좀 확장할 계획이고 또 한류 마케팅 쪽으로도 좀 활용을 해서 뭐 K-팝과 뭐 웹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을 해서 나중에 뭔가 좀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인데요. 사실 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좀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잘 되면은 사실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나쁘지는 않죠. 사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되게 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커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선호도가 좀 떨어진 업종 이런 부분이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오히려 좀 안 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금액 부분이 제가 뭐 이게 크다 작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업황
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도 뭐 중고거래 플랫폼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리고 나중에 또 네이버 뭐 페이 같은 부분이랑도 뭐 다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사업 확장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장에서 좀 워낙 지금 섹터에 대한 센티멘탈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반응도가 많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근데 포시마켓이라는 기업이 제가 이제 항상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종목들을 거론하는데 물론 작은 종목을 거론을 덜하긴 하지만 한 번도 거론을 하지 못했던 포시마크. 그런, 네, 어.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 이 뭐 내용들이 요런 내용이 미리 반영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의 네이버가 이 포시마크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그 종목이 지금 14% 넘게 네. 올랐고요. 네. 지금 앞서서 이제 뭐 시티그룹이나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이나 뭐 JP모건 등에서 투자 의견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그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이미 요 내용이 전에. 전해지기 네,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 내용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분석 중에서 이제 PER 같은 경우에 이 네이버를 22배 정도를 줄 수 없다. 이런 좀 네. 이렇게 약간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목표를 투자 의견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인수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왔던 그쵸. 부분인데 오히려 이게 그렇게 악재인가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정도였었는데 사실 이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상당히 큰 멀티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쵸. 뭐 워낙 좀 코로나 시대 때 각광받기도 했었고 근데 그 멀티플이 이제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 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게 보니까 17만 5천 원이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봤더니 2020년 3월에 코로나 그때 3월 22일인가요? 3월 며칠인데 그날 딱 시가더라고. 딱 17만 5천 원이 다시 보니까.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 월봉에 3월이에요. 아마 2020년 3월 월봉에 시가가 딱 17만 5천 원이었는데 그동안의 딱 밸류를 거기까지 다시 원점으로? 원위치되는 상황. 그래서 좀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도 힘들고 사실 요새 뭐 카카오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카카오톡도 좀 먹통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죠. 맞아요. 뭐 네. 10몇 몇 푼. 왜 그랬지? 막 됐다고요. 이랬었었는데 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멀티플을 안 주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고밸류를 받고 있었었는데 네. 지금 근데 계속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금리도 올라가는 시점이 되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뭔가 실물 자산 쪽 그다음에 뭔가 현금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자산을 깔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는 현상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포시마크라는 기업이 적자 기업이고 그리고 과연 이 기업을 인수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아직 모르고 최수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통상 이렇게 뭐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우려를 하게 하지만 이제 좀 자신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네. 하긴 했잖아요. 물론 대표 입장에서 자신 없다 하면서 2주 썼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돈을 이만큼 쓴 것이 언제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는지는 이것도 그렇죠. 그 반도체보다 부분이 덕이네요. 이제 시장에서 좀 현금이 유출됐다는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네이버에 이제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상당히 네이버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 2조에 2조. 네, 2.3조. 2.3조. 지금 포시마크가 15달러 미만의 상품은 한 2.95달러 정도씩 수수료를 받고요. 15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거래 수수료가 20%나 부과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품 외에도 뭐 명품도 네, 맞아요. 판매를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약간 본인의 한다고. 이제 성향에 맞는 네. 명품 좋아하는 사람, 명품 좋아하는 사람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음.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내 거 이거 사볼래 뭐 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자기 옷장 같은 걸 이렇게 공개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선호도, 취미 이런 게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연결해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근 플러스 뭐 페이스북 느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지금 돈을 못 버는데 2조를 한꺼번에 썼다라는 거. 그 2조 원의 규모는 전체 네이버의 그냥 1년 정도의 매출액 정도를 넘는 거죠. 상당히 좀 큰 금액이라서 그쵸. 좀 그럼- 반응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와중에 이전에 나왔던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여기에 주가가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과연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한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쏟아지겠죠 보고서들이. 리포트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면은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좀 과매도다, 그렇죠.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레포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도 뭐 워낙 많이 빠져서 증권사들 레포트들 보면 뭐 네이버 그렇게 나쁘게 막 안 좋게 얘기하는 증권사들은 사실 없었는데 네. 이번 건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좀 멘트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워낙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거의 원위치 됐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저가에 있다라는 점은 뭐 충분히 네. 뭐 인지하시고 좀 주가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예. 이어서는 유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 밤 사이에도 정유주들 엄청 많이 올랐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좀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유가가 빠졌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펙 그 산유국들은 오펙 아, 또 플러스. 오펙 플러스죠. 예, 좀 불안해진 거예요. 그동안 유가대로 먹고 살았는데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뭔가 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수익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5일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이제 감산하는 걸 좀 의결할 것 같다라는 네. 이제 얘기가 돌면서 이제 유가가 올랐고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정유주들이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가 오르니까 오늘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쪽 신재생 에너지 섹터 뭐 원전까지 해서 대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가가 오를 때 좀 반사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들의 상승이 조금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유주들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정제 마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당분간 좀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가에 따라서 오르막 내리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실적 같은 부분들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유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질 텐데 사실 또 유가가 오르면 또 불편해지는 게 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저는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에너지하고 이제 주택 이 두 부분이 이제 CPI에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유가의 변동성은 또 이제 에너지 가격 전반을 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유가의 흐름도 다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100불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그냥 80불 대에서 그냥 합의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바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불 대가 정상이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100불은 좀 과하니 80불로 그냥 좀 대충 어떻게 안 될까 싶은 생각이 가서 좀 발언을 글로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글로벌 경기를 좀 위해서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아무튼 뭐 자국들의 이익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사우디가 또 그동안 뭐 네옴시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 말 뭐 다음 달 초니까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다 급등했습니다. 건설주가 저는 막 수급이 유입돼서 이거 뭐지 했는데 또 그럼 네옴시티 네, 건설주들 뭐 그 당시에 많이 올랐었던 뭐 히림, 뭐 유신,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이런 업체들 다 급등했고요. 뭐 건설주 나머지들도 다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건설 기계 업종도 다 오늘 다 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건설 기계 섹터주들은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또 연관이 되고요. 네옴시티랑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애플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이제 애플도 줄이겠다, 생산량 줄이겠다, 중국 잘 안 팔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보니까 비싼 모델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럼 네. 마진이 더 올라가나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고마진 비싼 모델은 예정대로 이제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뭐 테슬라도 지금 인도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그쵸.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엄청 오르겠어요. 그게 이제 중국 봉쇄 여파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좀 또 있어가지고서 물류를 또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돌아가나요? 어디로? 싸게?
제가 또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뭐 사실 중국 말고 다른 데서도 뭐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대체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 봉쇄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테슬라한테는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쵸. 그래서 또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인도 대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네. 뭐 혹자는 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사실 테슬라 그 AI 데이에서 사실 로봇도 사실 정프로님 말대로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아, 아니 네네네. 우리 그때 사진 같이 봤잖아요. 약간 사람 형상을 한 맞아요. 정프로님과 닮은 그런 맞아요. 로봇이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막 전손 다 보이는 그런 네, 그러니까 로봇이고. 처음에 이제 케이스 같은 거 있었고 그 케이스를 뜯어내고 이제 몸이 나오니까 네. 뭐 거의 옛날 터미네이터 1에 나왔던 로봇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웃으면 될 게 아닌 게 상당히 세밀해요. 작은 물건도 이렇게 집을 수 있어요. 네. 관절을 써서. 아 그래요? 네, 그냥 물건을 집는 게 아니라 예, 작은 거. 아주 작은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뭐라 그랬더라? 대당 2,90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가격이 보급형이 이제 네. 테슬라의 머스크 약속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쵸. 2만 달러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그 가격이 나오면 뭐 굉장히 센세이션하긴 한데 현재 그 상태로는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 20년 전에 나온 로봇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 로봇 움직이는 것만 보면 메카닉만 보면 그런데 이제 핵심은 테슬라 내 로봇은 그 뇌가 있는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계속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 학습하고 네. 내가 할 일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점점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더 세밀해지고 더 좋아진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오케이 뭐 그것만 지켜진다면 네. 그 가격에 충분히 그쵸. 메리트 있으나 그거 쉽지 않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쉽지 않다고 아, 진짜요? 봅니다. 네. 로봇 전공하셨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은 한 로봇 생활의 달인으로 막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딥러닝 해가지고. 그게 못 걸어 다니잖아요. 예. 아직도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일단 그 휴머노이드 어렵죠. 로봇은 대단히 어려워요. 서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고 앉아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네 발로 차라리 가면 그게 날 수 있죠. 사람의 형태면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아주 큰 문제인데 뭐 자동차에는 이제 큰 배터리 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걔 사람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맡겨서 뭘 하려면 그러니까 위에 아예 전선을 달고 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배터리 그쵸. 팩을 등에 매게 할 것 같으면 그거 맞아요. 메고 다니는 게 너무 걔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는 밥에 80% 에너지는 밥 소화시키는 데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움직이는데 다 예, 쓴다.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거에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 로봇들이 뒤에 뭐 책가방 같은 거 하나씩 메고 다니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아무튼 같아요. 뭐 그리고 자신 약간 있다고 뭐 그 본인은.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트럭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로봇 한 뭐 10년 더 걸리지 않을까. 항상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 X도 그렇고 그때 항상 우주 개발 막 이런 걸로 막 엄청 밀고 나갔었잖아요. 막 뉴스에서도.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뭐 우주 항공 뭐 여행 가는 거 막 모집하고 뭐 혹자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3년 뒤에 우주에 호텔 짓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도 너무 갔다 싶었었는데 네. 일단 뭐 근데 항상 꿈은 이루어지게 네, 마련이긴 네, 네. 한데요. 시간이 뭐 말씀하신 시간 좀더 대로 걸릴 것 그런 같아요. 거죠. 네. 이 비전은 뭐 내용들이 좋은 것 좀 같은데. 많이 엇갈리더라고. 거의 뭐 하이스쿨 그 과학경 시대의 수준의 로봇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외신 발표에 따르면. 근데 또 어떤 혹자는 일부러 기대치를 쫙 낮추게 한 다음에 짠이 있을 것이다. 예. 일부러 좀 예. 아닌 거 보여줬다 지금. 일부러 이제 쫙 이제 요새 주가도 안 좋고 하니까. 음. 근데 좀 뒤쪽 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슬라에 대한 진짜 굳건한 신앙심이 있어야지만 네. 뭐 개혁을 하여튼 뭐 할 수 있을 기대 것 반 같아서. 실망 반이었다 뭐 얘기는 하는데 뭐 그래서 나온 핵심이 나온 건 그 인공지능, 센서 쪽, 이제 딥러닝하는 AI 그런 쪽들이랑 그쵸. 액추에이터 이런 쪽들이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네. 애플에서 좀 뒷길 빠지긴 했는데, 그러게요. 네 애플 때문에 저희 LG 이노텍이랑 BH 너무 많이 급락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부가 가치 부품을 넣고 있는 LG 이노텍, 특히 BH에 대해서는 뭐 증권사들은 괜찮다. 호평을 계속 아직까지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 특히 3분기보다 4분기에 집중적으로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멘트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애플의 이제 공급사 그 명단에 LX 세미콘 좀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LX 세미콘도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애플은 애플인 것 같아요. 국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34%. 우리나라요? 네.
34? 30%대에서 지금 그렇게 34%까지 올랐어요? 갤럭시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침투율이 거의 우리나라 휴대폰 세대 중에 한 대는 애플이다.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아니 초등학생 그 얼마 전에 기사 난 걸 봐도 저는 좀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저도 아이폰의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이고 나서는 쓰는 것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가. 그쵸. 네. 아예 저는 아이폰을 그냥 쭉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은 어머니가 이제 갤럭시 좀 저렴한 버전 아이들용으로 사줘도 나중에 애플 이거 신제품 안 맞아요. 사주면 나 말 안 들을 거다. 그렇죠. 애플 어. 갖고 있을 때 좀 간지가 난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근데 솔직히 저는 궁금해. 저희 지점에도 애플이랑 갤럭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그 아이폰 그 맥스 모델 있잖아요. 네. 맥스 모델이랑 갤럭시 그 노트 옛날의 모델 있잖아요. 헷갈려서 자기 폰인 줄 알고 들고 가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이렇게 엎어놓으면 아, 모르던데요. 그래요? 우리 정프로님 갤럭시죠? 저요? 네. 저는 아이폰. 아, 네. 아이폰이시구나. 아니 비교해 보려고 디자인 갤럭시인 줄 알았어요. 아, 이 정도라는 거죠. 네, 전 진짜 정말로 갤럭시인 위에서 줄 보면 알았어요. 자기 폰인 줄 알고 들고 갈 때가 많아요. 커버까지 아. 씌워놓으면 더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삼성 그들도 이제 디자인 지문 팀. 인식도 막 그렇고. 근데 아무튼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잠깐 외도하더라도 다시 애플로 돌아오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애플이 그 애플 아니에요? 디자인이 아니 그리고 항상. 저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음. 저는 아이폰 생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경 사진을 찍어도 제 신의 모습은 갤럭시가 사실 더 잘 나오거든요. 보정도 네, 잘 네, 되고. 그럼요. 네, 요새는 보정이 하트 되게 보정. 잘 돼요. 얼굴도 그냥 찍는 순간부터 네. 갸르스름하고 눈 그쵸. 이만하게 원래 그렇게 해주잖아요. 생겼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보정도 그렇고 네. 색감도 잘 나오는 맞아요. 편이기는 한데, 근데 그 아이폰의 그 사진 감성. 색감, 예, 그거를 다들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폰 감성. 예, 충성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정프로님 뭐든지. 무시하는 게 아니죠. 아니 아이폰 쓰고 갤럭시 쓰고의 차이가 무시하고 안 하고입니까? 갤럭시 쓰면 뭐 무시당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유, 저 채팅이랑 또 싸우려고 그러세요.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 정프로님 또 네.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네, 무시한 거 아무튼 아닙니다. 그래서 좀 네. 주가가 좀 변동성은 있지만 네. 뭐 해당 기업들한테 관심도는 꾸준히 좀 갖고 네.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오늘 또 급락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에서 5%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또 이슈가 있었죠. 근데 오늘 좀 보기 드물게 급락을 해서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좋게 주가가 움직이던 네. 뭐 기관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임상의 기대치도 높았던 기업인데 오늘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소문이 돌았었나 봐요. 뭐 임상 3상 실패했다. 그다음에 임직원이 매도했다. 뭐 이런 설이 돌아서 상당히 급락했었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 많이 빠지는데 무슨 일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회사 측에서 좀 해명 올렸습니다. 우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 이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네. 하지만 이제 밝힐 수 없어서 못 밝혔던 부분이니까 뭐 이해달라 그러고 뭐 IR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올랐던 음식료 섹터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는 약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요. 그동안 좀 시장 빠질 때 잘 견뎠던 뭐 페페떨이라든지 뭐 요런 섹터들이 좀 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랑 좀 납법과대한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동안 안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일부가 조금 약했고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음식료 섹터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원재재 가격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가격을 상승시킨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 레포트들은 계속 음식료 섹터 봐라. 이쪽이 3분기의 실적이 그나마 제일 낫다. 뭐 이런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뭐 제일제당을 좀 선호하는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요번에 좀 음식료 섹터 좀 조정받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내려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좀 뭐랄까요. 그동안 조금 올랐다가 코로나 변이 좀 확산된다 그러면서 좀 많이 빠졌던 리오프닝 주식들도 일정 부분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나타나긴 했는데요. 좀 항공주가 조금 오늘 좀 많이 불편해지는 모습입니다. 워낙 환율이 높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계속 맞아요. 나오면서 아시아는.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물로 버텼었는데 승객이 빨리빨리 늘어줘야 되는데 아직 증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리스비는 계속 늘어나고 환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객사들, 항공사들 특히 이제 뭐 저가 항공사들이 좀 불편함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뭐 기사들도 나오고요. 주가도 좀 불편했는데요. 좀 어느 정도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좀 증편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개선될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이런 계속 노이즈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여행사들이라든지 다른 것들 좀 오르는 동안 항공사들이 계속 좀 불편한 움직임을 보인 게 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정 부분 좀 자본이 좀 하춘된 뒤를 조금 항공주들은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섹터 움직임들을 쭉 다 봤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3.59% 오르면서 일단 단기 반등이 오늘 좀 쉬고 나서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에너지를 뭔가 응축한 그런 모습 하루 만에 이렇게 쫙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흐름이 10월 내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10월장을 뭐 어느 정도 예상해 보자면 뭐 요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예비치 나오거든요. 네. 예상치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또 시장에 있어서 또 실적을 보고 나면 또다시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게 시장이 순간순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안 좋게 실적이 나오면 이제 바닥이다라는 뉘앙스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많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빠졌는데 나온 실적을 보고 더 빼버리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좀 실적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지를 봐야 다른 종목들의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도 일정 부분 좀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10월 달은 조금 바닥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월도 지금 이 수준에서 지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사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일부러 만들다가 실질적으로 정말 경기 침체로 돌아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사실 고용 지표도 괜찮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다 보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도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글로벌 다른 국가들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가 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각자 도생을 뭐 미국이 선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은 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파월은 미국의 물가만 생각하겠죠. 그게 또 연준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전체가 침체로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월도 요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또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제 CPI 지표 보면서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과하게 달린 부분들이 좀 속도가 좀 제어되는 느낌이 나온다라면 시장도 조금 환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0월 달은 좀 실적 시즌에 좀 대비하시면서 실적이 절대적으로 조금 너무 안 좋은 섹터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등할 때 좀 줄여놨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재접근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차피 11월 8일 날 중간 선거 지나면 시장은 또 변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10월 달은 좀 무리해서 막 하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막 투매하기보다는 아까도 뭐 다른 분들도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좀 반등할 때 아닌 종목들은 조금 정리해 놨다가 다시 주도주 쪽으로 조금 비중을 다시 실어서 포트를 조금 조절해 보는 전략적인 대응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시장 상황 쭉 봤는데요. 우리 정 프로님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죠? 안 괜찮아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계속 우리 박진희 부장님 계속 정말 고생. 기침하시고. 네, 기침이 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써야 되는 거 네. 아니죠, 저희?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